디자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주방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덜 답답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창이 하나 있어요. 이 창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부장을 평면으로만 배치를 해서 답답한 느낌을 최대한 줄여보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전면을 봤을 때 양측으로만 막고 있고 전면은 그래도 좀 뚫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니클래식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목동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핫하잖아요. 오늘 보실 현장은 목동 12단지 현장이고요. 여기는 평형대가 26평짜리 하나예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한다기보다는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실용적인 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동 12단지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밖에서 찬바람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여기는 현관문도 교체를 해줬고 들어오면서 한번 중문으로 걸러주게 만들려고 사용하시기 편한 3연동 중문을 시공을 해봤어요. 3연동 중문을 택할 때는 유리의 종류가 투명 강화 유리, 모루 유리, 물방울 모양 유리 이런 게 있긴 한데 현관 이미지가 보여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투명 강화 유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현관 이미지를 좀 가리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살려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렇게 모루 유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3연동 중문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게 열고 닫기 편해서인데요. 얘는 열어두고 사용하셔도 되고 닫아두고 출입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집은 신발장의 손잡이를 푸시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시기 편한 이렇게 옥찬넬 형태를 채택을 해드려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실제로 열고 닫기에도 편리한 방식을 채택을 해봤어요. 현관은 좀 심플하게 마무리를 해보게 되었고 거실로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목동 12단지 26평형 같은 경우는 구조가 되게 애매한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우리가 이번 실사례를 통해서 목동 12단지를 매매하실 분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0평대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집을 조금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게 정리하고 그리고 수납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인데요.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이 땅에 에어컨이 안 소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간 활용이 더 좋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게 되었고, 아무래도 작은 평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납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방을 아이에게 내어주고 드레스룸으로만 온전히 활용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책이나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우리 집의 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드렸고, 이 집 같은 경우는 곧 태어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낮은 칸을 위주로 아이들 장난감과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책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윗칸에는 문을 닫아서 가릴 수 있는 용도의 수납을 전시를 해드렸어요. 한켠에는 청소기를 항상 거치하시고 충전할 수 있는 수납칸 하나 마련을 해드려서 이곳에 콘센트를 꽂아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트폴리오 보셔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단내림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단내림을 활용해서 그대로 조명을 설치를 해버리면 이 집의 메인 조명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조명 계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식이고, 시스템 에어컨을 활용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샤시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기존 거를 그대로 살려가서 사용하시게 되었고, 원래는 이 거실의 한 면에는 안방 앞 발코니로 가는 터닝 도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벽체로 막아주면서 안방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 계획을 좀 변경해봤습니다. 바로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다이닝과 키친의 공간이 굉장히 작고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탁기를 안방 발코니로 옮기게 되었고, 이 공간은 오로지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전면 배치하는 계획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너무 주방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주방 하나의 기능만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냉장고를 한 면으로 몰아두고 계획을 잡아봤어요. 워낙 주방 공간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창가로 개수대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인덕션을 중간에 배치하면서 그 사이에 넓은 작업대 공간이고 그 우측으로도 여유 있는 작업대를 확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주방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덜 답답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창이 하나 있어요. 이 창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부장을 평면으로만 배치를 해서 답답한 느낌을 최대한 줄여보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전면을 봤을 때 양측으로만 막고 있고 전면은 그래도 좀 뚫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조명 계획은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왔습니다. 냉장고와 함께 이어진 키 큰 창 부분에 할로겐 조명, 그리고 상부장 따라서 할로겐 조명까지만 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상부장 아래 하단에 간접 조명으로 부족한 조도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미니멀한 조명 계획을 좀 이어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 구성의 싱크대를 두게 됐는데, 이 개수대와 인덕션 사이에 작업 공간을 확보를 얼마만큼 할 건가가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 사이 공간에 식세기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식세기 위치를 잡을 때는 웬만하면은 인덕션 바로 옆 개수대 사이 공간에 위치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개수대와 인덕션 사이가 이 공간 사이에 식세기가 바로 없고, 그 다음에 인덕션이 이만큼 왔다면 작업의 동선상으로는 한 발짝 더 편리하겠지만 우리가 펼쳐두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어 하나를 이곳으로 배치를 하게 됐고, 그 다음 식세기, 그 다음 인덕션, 이런 배치를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인덕션 아래는 서랍장을 2단으로 설치해드리고 거기에 수정까지 넣어서 사용 편의성을 늘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념장을 또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배치가 다 깨져버리게 되긴 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런 도어 하나하나를 규격을 다 맞춰가지고 그래도 균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하부장은 어쩔 수 없이 좀 깨지더라도 상부장은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번 현장에 사용한 제품을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싱크볼은 저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깜포르테 86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민자인 싱크볼 같은 경우는 살짝 긁혀도 스크래치 난 게 되게 티가 나게 돼요.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엠보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크래치도 좀 나더라도 티도 덜 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방진 패드가 달려 있어가지고 물에 떨어지는 소음도 좀 덜하게 해주고, 또 이 싱크볼의 하나의 큰 특징은 사각 싱크볼의 미니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코너 부분이 다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서 물때에 대한 걱정도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고민 없이 선택하는 싱크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이지 앤 화이트 톤을 배경색으로 항상 잡다 보니까 거기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슈티엘257이라는 수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전을 되게 좋아하는 게 사용감이 되게 재밌어요. 보통은 이 수전이랑 연결된 하나의 형태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잠그고 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별도의 손잡이가 있어요. 별도의 손잡이를 온수, 그리고 냉수, 그리고 물세기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저는 이 사용감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형태가 되게 미니멀해서 자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얘랑 따로 달려있는 손잡이 하나의 형태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테리어 이미지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헤드가 분리가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헤드가 분리가 되고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물줄기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 괜찮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항상 시공하는 방식인 하이드 빌트인 후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후드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후드를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좀 있는데 이 공간에 수납을 조금이라도 더 하실 수 있게 칸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면은 얘가 후드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하실 때 밑에서 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상판을 되게 좋아해요. 인조석 상판을 항상 사용을 하는데 얘가 사용의 편의성도 좋고,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성형을 현장에서 할 수가 있어서 이음매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이 롯데 AI612 아스펜 아이스버그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가까이서 보면은 칩들이 있는데 쨍한 이미지를 저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얘를 잘 보면은 칩이 이렇게 미세하게 박혀 있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 칩들이 눈에 띄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따뜻한 화이트 톤이라고 느껴지는 질감으로 다가오게 돼요. 선호하는 인조석 상판에 맞춘 제가 비슷한 타일을 구해서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타일을 시공을 할 때는 우리가 매지의 라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00에 600각 타일을 주방에 많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재가 쓰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바닥 톤까지도 같이 맞춰서 고려를 한 톤이라서 너무 많은 톤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걸 가장 기피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앤 살짝 베이지 톤을 베이스로 집을 따뜻하고 밝게 정리를 한다. 그게 컴팩트한 주방을 구성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 마감을 할 때 우리가 인코너와 아웃코너 마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안에서 만날 때는 실리콘만으로 마감이 가능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바깥자리에서 만날 때는 이게 마감재가 와야 돼요. 졸리컷이라고 사선 마감으로 타일을 끝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웃코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서 이렇게 졸리컷 시공을 하시면 하나라도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을 조금 더 미니멀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동 12단지 아파트의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하나인데요. 다른 집들도 똑같지만 워낙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 선택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서 전체적인 톤을 하나의 톤으로 맞춰봤습니다. 독이질 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바닥과 벽의 타일이 서로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바닥은 300에 300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벽은 300, 600 이런 식으로 재질 자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포세린 타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따뜻하면서도 밝은 톤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젠다이라 그러죠. 선반 역할을 하면서도 배관 수정 이런 역할을 하는 타일을 젠다이라고 부르는데, 이 젠다이를 돌리콘 마감해서 이 부분에 다른 마감재가 붙지 않도록 깔끔하게 선으로 떨어뜨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마감 같은 경우는 아덱스 실리콘을 사용해서 타일이랑 이질감이 없도록 색상이 비슷한 아이들을 채택을 해드리고 있고, 독일은 쿠세라 3000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작은 욕실 사이즈에 맞게 비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게 되었고요. 전기는 대림 CC740 모델입니다. 무난한 제품이라서 저희가 자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 수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큐브 P라는 제품인데, 쿠세라 사각 세면대와 좀 이미지가 잘 맞아서 같이 세트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욕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크릴 욕조를 시공해드리고 있고, 욕조 측면은 타일로 마감을 해서 미니멀한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젠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욕조부까지 쭉 이어서 시각적으로 분절된 느낌이 없도록 시공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화장실 옆벽이 비트 공간이라고 설비가 지나가는 공간이라서 이 벽이 조적 벽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적 벽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수납 공간을 늘려드리려고 매입 선반을 작업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아파트의 특징인 거거든요. 어느 벽을 허물 수 있느냐 아니냐는 목동 12단지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집을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고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는 홈펠 선풍기를 시공을 해드려서 미니멀하면서도 성능이 좋아서 자주 시공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들어갈 건데요. 이 집은 원래 거실이랑 거실 옆 발코니가 이어져 있었고, 안방에서도 발코니를 들어갈 수 있고 거실에서도 발코니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거실에서 들어가는 발코니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공간에 침대를 둘 거고, 침대 끝에서 안방 발코니를 출입할 계획.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방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냉장고를 하나 더 두시고 싶은데 이 공간으로 김치냉장고를 둘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어요. 기존에 주방에 있던 세탁지를 안방 앞발코니로 이설을 하고, 그 맞은편에 김치냉장고가 있고, 천정에는 빨래 건조대를 달아서 세탁하고 바로 빨래 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이 공간에 다 마련을 해드렸기 때문에 죽는 공간을 조금 더 줄이게 되었어요. 원래는 샤시가 이렇게 길었거든요. 김치냉장고를 여기 두실 거고, 그 부분에 이미지를 좀 가리려고 벽을 조금 더 돋고 그 샤시를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안방의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을 하게 되면서 조명 계획은 커튼 쪽으로 들어오는 간접등, 그리고 이 단을 활용한 간접등에서 은은한 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한 면에는 이렇게 붙박이 설치를 하고 스타일러를 위한 자리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저희가 12단지 공사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벽이 원래 조적벽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하시면서 장으로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장을 철거하고 다시 벽체를 세우고 스위치랑 온도 조절기 위치를 이 위치로 잡아드리고, 입구방 창 안에 난방 분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기를 여기 놔두고 윗부분은 붙박이 가구로 설치를 해드려서 수납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이 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 간접을 활용해서 조명 계획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면 가장 큰 장점은 거실 실외기 위치와 반대편에 있는 라인의 방들도 같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어요. 좀 오래 살 집이다 그러면 인테리어 하실 때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시는 게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12단지 현장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목동 12단지 인테리어를 하시고 들어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냉장고는 주방에 한 대만 두셔라. 그리고 개방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샤시 앞으로 상부장을 걸지 마시고 샤시는 살려버리고 상부장은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고, 주방 작업대 우선순위가 좀 큰 분들은 이렇게 기역자로 길게 주방 동선 쓰시고 나는 주방에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공간 앞으로 식탁을 하나 붙여두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방이 워낙 작기 때문에 붙박이가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이 집은 거실 쪽으로 수납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좁은 공간 안에서 뭔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현장 같은 경우는 미니멀한 조명과 공간 정리만으로 집의 분위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목동 12단지 현장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다음번엔 또 재미난 리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